네,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웹툰 강사 갈리아노 K 김성은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강의가 이제 중반부로 접어들었고요. 이제 드디어 배경에 대한 강의를 할 때가 왔습니다. 배경은, 음, 사실 캐릭터에 비해서는 조금 전문적이면 좀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쉽게 배경을 이제 웹툰에서는 아예 무시하는 쪽으로 가볍게 가면 또 가볍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디테일하게 가면은 또 끝이 없는 게 이 배경 쪽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본인의 그림체에 맞게 적정히 이제 그 조율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 배경 작업을 하는 데서는 이제 크게 그 순수하게 손으로 다 그려서 자기가 이제 다 그려서 하는 작업이 있고 또는 요즘은 이제 일부 그 웹툰에 보면은 이제 3D를 많이 차용을 하죠. 3D 차용해서 스케치라든지 여타 3D 프로그램에서 배경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각각 캐릭터의 장면에 맞는 장면에 맞게 렌더링을 걸어서 처음에 모델링을 해 놓고 그것을 이제 계속 활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실사 사진을 찍어서 그 캐릭터의 구도에 맞는 다양한 각도의 실사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이미지로 좀 변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3D는 배제는 하고요. 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는 너무 단순한 어떤 배경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퀄리티가 있는 채색까지 들어가고 또 소실점이라 그러죠. 기본적인 어떤 구도를 잡는 투시도의 구도, 물체의 입체감을 느끼는 공간감을 느끼는 그런 구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채색까지. 자,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웹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광고물, 또 게임 관련, 애니 관련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학원 강의 또 대학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이 이제 학생들하고 또는 이제 실무적인 작업하면서 만들어진 그렇다고 이제 공개는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미 공개가 된 자료들은 여기서 쓸 수가 없고요. 공개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간추려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잡아놓은 작업물 중에서 이제 배경 일러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배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우주선이라든지 비공정이죠. 캐릭터들이 나와 있고 그 캐릭터들이 이 일러스트 화면 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간 그 캐릭터들 외에 뒤에 멀리 있는 원경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근경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배경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도 이런 느낌의 유사한 둘 다 이제 미래 작품입니다. 한쪽은 황량한 어떤 사막 같은 부분이고 뒤에는 하늘에 또 굉장히 큰 거대 도시가 이제 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류들을 땅에서 채광을 해서 싣고 올라가서 이 위에 있는 도시에 배달을 하는 좀 뭐 로켓 같은 개념, 수송 수단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관련 로봇들, 채광에 관련된 로봇들, 채광 공장 뭐 이런 것들 지금 표현해 놨는데요. 다만 웹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옴니버스 식으로 단편으로 해서 아니면 시즌으로 해서 끊고 가는지 아닌 이상 매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를 너무 높이면 한마디로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을 여하튼 잡아야 되지만
여튼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리는 것까지 투시도를 잡고 채색을 하는 것까지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뒤에 이제 몇 가지 그 샘플들을 쭉 이제 뽑아 놨는데요. 자,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배경과 관련된 일러스트죠. 일러스트를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거 이제 강의 시간에 주사한 것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그림이 나오기가 요렇게 이제 스케치들을 쭉 해서 채색이 들어가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뒷배경은 따로 이렇게 원경이죠, 그죠? 원경은 또 그려서 앞부분에 이 부분들을 오려내서 여기 합쳐서, 우주선들은 이제 따로 떼서 작업해서 올려서 이렇게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배치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배경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배경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물체를 쳐다보는 거는 우리의 눈이죠, 그죠? 카메라를 통해서든 직접적으로 쳐다보든. 그러면 물체는 거리감 때문에 크기가 달라지고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는 요령을 제대로 익혀두지 않으면, 배경은 자칫 잘못 그리면 굉장히 유치하게 비전문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캐릭터는 그나마 조금 덜한데 배경은 특히 이런 그 소실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한마디로 다 망가지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쭉 지금 여기서 한번 봤고요. 자, 이것도 이제 배경 구도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이런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공간의 레이아웃을 잡는데, 물체가 사라지는 지점, 즉 나를 시점으로 해서 그 물체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철을 타면 맨 앞에 있는 전철 칸은 굉장히 크죠. 근데 맨 뒤에 칸은 거의 점처럼 보이죠. 실질적으로 크긴 같지만 내 눈에서 멀어졌을 때 아주 멀리 있으면 점처럼 또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실점과 물체의 입체의 면들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점들이 달라지는데요. 그걸 투시도라고 합니다. 투시도 중에서 뭐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1점 투시라는 작업물입니다. 자, 그럼 1점 투시, 2점 투시, 3점 투시는 뭐냐? 자, 여기에 이제 샘플을 보시면은 1점 투시라는 거는 여기 중간에 여기 포인트에 내 눈이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로 지금 있는 이 건물을 제가 1점 투시라고 그랬죠. 막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 내 눈높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눈높이가 여기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내가 눈높이가 여기서 쳐다보면, 여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1점 투시 접어두고요. 2점 투시에서 요 선 허리젠탈 라인이라고 그러죠. 이 허리젠탈 라인은 나의 눈높이입니다. 그러면 눈높이가 여기서 물체가 내 눈높이보다 위에 있으면 밑면이 많이 보일 것이고, 그쵸? 물체가 내 눈높이와 똑같이 일치가 되어 있으면 윗면도 안 보이고 밑면도 안 보이고, 내 눈높이보다 밑에 있으면 윗면이 보이겠죠. 자, 그런데 1점 투시와
2점 투시의 다른 점은, 자, 1점 투시는 한 곳에 몰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축의 방향만 크기를 맞춰요. 크기를 맞춥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현실에서는 존재를 할 수 없는 구도예요. 자,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짬뽕 같은 소리냐. 한 축만 맞춘다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내 눈에서 이 사물들을 여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방 안에 주로 이제 실내 내부일 경우, 방 안일 경우 기둥이 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떤 큰 배경을, 아까처럼 도시 있죠, 이걸 내 눈높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래의 어떤 비행기를 타고 쳐다볼 때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물체가, 여기 밑에서는 밑면이 이렇게 보일 것이고, 여기 위에서는 윗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내 눈에서 여기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쪽도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여기 크기하고 여기 크기는 미세하나마 이쪽이 작아져서 점차 작게 들어가서 이렇게 꺾여야 돼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한 축만 지금 잡아주는 게 1.2시고요. 1점. 지금처럼 이거는 이제 2.2시죠. 방금 말한 대로 눈 중심은 내가 여기에 있는데,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내 눈과 멀어지는 부분, 이게 큐브가, 이 육각면이 모서리 부분이 앞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가 제일 눈하고 가깝고, 다른 부분들은 점차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1.2시야는 이쪽은 잡지는 않아요. 한 축만 잡습니다. 근데 이거 2점을 잡은, 양쪽으로 잡은 거는 양쪽의 크기의 비율을, 변화를 잡았죠. 자, 근데 이거는 허리젠탈만 잡았지 버티칼은 잡지는 않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내 눈과 여기에 미세하게는 또 여기 위치보다는 여기 위치가 내 눈보다 멀잖아요. 그럼 사실 크기가 살짝 여기보다 여기가 작아져서 점차 여기는, 메인에는 이 크기보다 조그매져야 되고, 마찬가지로 밑으로 오면 이렇게 작아져야 돼요. 자,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100층짜리 건물을 우리가 50층 위에서 쳐다보면 50층 위에서 눈높이에서 보는 층은 가장 크겠죠. 자, 그런데 100층을 위로 쳐다봤을 때 100층 꼭대기는 당연히 윗면이 안 보이고, 열차 원리와 똑같이 맨 위에 100층은 굉장히 작게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밑으로 내려보면 도로가 다니는 도로의 1층을 보면 굉장히 크기가 작아요. 이거를 사실 이어보면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직선을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직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휘어져서 보여요. 이렇게 건물이 사각 형태로 만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 눈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서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100층, 여기는 1층. 내 눈높이에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보이고 굉장히 작게,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점차 내 눈에서 층수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자, 근데 지금 2점 투실 경우에는 이쪽만 잡았지 위쪽은 잡지 않은 거죠. 그래서 3점 투시에서 주로 그것을 잡습니다. 자, 면밀히 따지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점이 아니라 아예 4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물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1점과 2점과
3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밑에 이 점이 이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보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다를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 지점들을 연결해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주인공이 촬영하는 높이가 보이는 거예요. 윗면이 보이면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찍으면 사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 눈높이에 가까워져 가면 이 윗면이 거의 보이지 않겠죠.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보다 높으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처럼. 그래서 이 기본을 제대로 익혀서 본인의 눈높이를 정하고 소실점들, 투시점들을 정해서 건물을 디자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배경을 그릴 수 있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축들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야지 이제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만약 이게 인테리어과라든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를 건물을만 전문적으로 디자인한다면 이런 것을 또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웹툰인 경우는 그 부분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만 깊이는 못 들어가고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본 샘플 몇 가지 가지고 시간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시간으로 최대한 많이 색깔까지 칠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앞으로 이제 그릴 거냐면 요런 거를 그릴 때 요건 이제 연습용입니다. 배경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죠. 구도를 잡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또 물체 배치라고 그러죠. 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연습을 해볼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물체가 조화롭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이제, 들 때, 지루하지 않다는 구도, 지루하다는 구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어떤 여러 가지 뒤에 커 어떤 괴물이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돌들이 있는데, DP라고 그러죠. 이것도 디스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배워지지 않으면 이런 걸 그려봐라 했을 때 배경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래요. 그러니까 손의 묘사력하고 이 레이아웃 잡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도를 잡을 때 이 구도를 잡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간간히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직선 같은 거 쭉쭉 긋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공간의 레이아웃입니다. 자, 이 직선은 공간의 레이아웃이란 거는 요거예요. 요거. 물체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의 배분입니다. 언뜻 보면 물체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배분을 잘 해야지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지금 보면 일치되는 공간이 없죠. 여기 크기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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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체를 보이지 않는 레이아웃의 선들을 이 버티컬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도 마찬가지. 수직의 선들도 수직의 선들도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들을 보면은 끝점 그어 볼게요. 물체의
끄트머리 선들. 자, 이런 구도들을 제대로 잡아야지 물체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이 공간의 배분 있죠.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셔야지 지루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공간들을 똑같이, 근데 해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자, 집이 있는 풍경을 그려보세요 하면 거의 열의 아홉은 중간에 집 한 채 있고 이 나무를 어떻게 배치할 줄 몰라요. 그럼 정말 그 묘사는 되는데 배경 구도 잡으려면 유치원생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공간의 레이아웃이란 겁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알려드려요. 보이지 않는 이 배치의 조화로운 공간의 라인을 잡아놓고 거기에 물체들을 얹혀서 위에 묘사를 해야지 이거를 지우고 났을 때 이 물체가 공간이 이쁘게 보인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배치. 그래서 배경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굉장히 어색해지는 거를 유념을 하시고 여하튼 하나하나 선생님이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 테니까 배우셔서 잘 써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요런 공간 레이아웃 잡는 거, 요 투시 되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실루엣으로 배경을 만드는 것들,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일이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물에서 사진을 찍어서 일부 이미지들 차용해서 포토샵에 보면은 아주 훌륭한 필터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 기능을 잘 사용을 하시면 어떤 그림적인 이미지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스를 가져와서 여기서 막 여러 가지를 덧붙이고 미래에 좀 파괴된 도시를 지금 표현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한쪽을 약간 오려 붙여서 지금 똑같이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약간 고쳐서 만들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색을 단순화시킨 이런 거 이제 포스터라이징이라고 그러죠. 단순 컬러로 뭐 7개, 8가지 색깔로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캐릭터가 오히려 돋보이게 돼요. 캐릭터는 밝고 진한 선들로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실루엣이 되어 있고 느낌으로 이렇게 잡는 방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위해 선생님이 그 외국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요. 시간만 되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오는데 이번에도 조금 찍어 왔는데요. 여러 가지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거기에 샘플 이미지들 찍어 온 걸로 이렇게 배경을 변환해서 이런 이제 실사 사진들을 어떻게 리터치로 지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필터,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필터 갤러리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주로 이제 포스터 엣지면은 단순하게 라인들을 만들어서 여기 선들이 엣지 진한 라인으로 되면서 이제 진한 라인으로 되면서 이제 멋진 어떤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요런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요런 이제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한마디로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데 가서 있던 자료들 유명하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소스 리터칭해서 바꾸는 방법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찍어온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면은 이런 소스들이 의외로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만드는 그 웹툰의 자료들이 약간 미래의 어떤 부서진 자료 그때 앞에 보여드렸죠. 미래의 그 바다에 잠긴 도시 그리고 일부 숲풀들이 나무 그 빌딩 위에 좀 우거져 있고 여기 이제 물에 잠겨 있고 이런 거 할 때 일일이 모든 걸 다 그리기 힘들어요. 그럼 이런 소스들을 본인이 직접 이제 찍을 수 없을 때는
일부 사진 유사 자료를 가져와서 그대로 쓰면 또 문제가 되니까 리소싱 해서 좀 필터 갤러리라든지 일부 그림들을 합성하거나 바꾸거나 해서 필터 갤러리를 사용해서 변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그림체로 바꾼다든지 해서 배경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하튼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웹툰 중에 자료의 하나. 아까처럼 뭐 쿠알라룸푸 그런 어떤 고대 석상이 신전이 통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은 디테일이 있어야 되니까 요건 이제 캐릭터라고 좀 볼 수 있죠. 뭐 움직이는 것들 여하튼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지금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예 아까 보여준 배경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배경들이 뭐 발리도 있고 푸켓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게 하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가지고 잠시만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보라카이 쪽이에요. 하고 여튼 이런 자료들을 변형해서 쓰는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완성시켜서 이런 숲속 그 건물은 아예 덮어버리고 숲으로 변한 어떤 숲속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서 위에 아까 좀 필터 갤러리 포스트 엣지라는 기능을 쓰면 재미있는 이런 배경으로 유용하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소실점을 투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채색하고 또는 지금처럼 실사 사진을 이용해서 변형 포스터라이징 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쭉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 강의 이제 기대하시고 앞으로 멋진 배경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